자, 이번에는 문제은행 관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은행 관리에 가서 보시면 그 목록에 타이틀에 보시면 있죠. 이 문제들이 있는데, 시험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학생들이 응시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선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저장을 해 놓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관리자가 테스트 출제를 하게 되면 그때 학생들이 응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어떤 거부터 볼까? 타이틀을 클릭하면 그 테스트를 볼 수가 있어요. 자, 보면 이거는 뭐냐? PDF로 출제된 테스트네요. 그래서 PDF로 되어 있는 시험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입력했구나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다음에 I로 되어 있는 건 뭐요? 이미지. P로 되어 있는 거는 PDF. G로 되어 있는 거는 테스트 입력 1번에서 입력한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H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H로 되어 있는 게 어디 갔냐? 테스트 출제 관리 이걸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문제은행으로 보내서 문제은행 관리 보면 자, H로 되어 있죠? H로 되어 있는 거는 테스트 입력 HTML에서 입력한 HTML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앞에 그 대문자 가로 안에 있는 H, P, I, G죠? 우리 때는 Z라고 배웠는데, 아니, G라고 배웠는데, G. 아무튼, H는 HTML, 테스트 입력 HTML, P는 테스트 입력 PDF, I는 테스트 입력 IMG, G는 테스트 입력 일반으로 입력한 문제들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P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P로 되어 있는 문제를 클릭하면 P니까 PDF 아까 확인했죠? 확인했고 H로 되어 있는 그러면 HTML 첫 번째 있는 거를 클릭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자, 다음에 I로 되어 있는 이미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미지가 보여집니다. 자, 다음에 G로 되어 있는 거 클릭하면 그 테스트 입력 일반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문제를 변경할 수 있고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IMG나 PDF나 HTML이나 이것들은 이제 하나로 되어 있는, 그죠? IMG, 이미지로 되어 있는 통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미지 통으로. 그래서 문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1번 문제만 따로, 뭐 2번 문제만 따로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IMG나 PDF나 HTML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떤 문제인지 확인만 가능하고 테스트 입력 일반 에서 입력한 앞에 대문자에 대문자가 아니라 대괄호 안에 있는 G로 되어 있는 G로 되어 있는 그런 그 테스트 입력 1번에서 입력한 문제들은 문제를 하나하나 변경하고 삭제하고 뭐 또 문제를 다시 추가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서 뭐 문제 음원도 넣었네요. 여기다가 넣고 문제 하나 고쳐볼까요? 3번 각 문제 앞에 보면 각 문제 위에 보면 M자 버튼이 있고 X자 버튼이 있어요. 그죠? M자 버튼은 클릭 한번 해볼까요? 자, 세 번째 문제 변경합니다. 자, 문제가 입력된 문제가 보여지죠? 자, 여기에서 1번을 해피가 아니라 언해피 뭐 이런 식으로 바꿨다. 뭐 정답을 1번이 아니라 1번, 3번,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정답도 바꿀 수 있고요. 뭐 여기에 있는 입력사항들 다 고칠 수 있습니다. 다 고친 다음에 저장하기 눌러서 저장하고 돌아가기
눌러서 원래 페이지로 돌아가서 보면, 자 3번이었죠? 3번 고쳤죠 우리가? 자 3번, 자 정답을 1번 1번 4번 아니 1번 3번 4번으로 정답을 여러 개를 뒀고요. 해피를 언해피로 변경했잖아요 좀 전에. 해서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자 원래대로 바꿔 놓을게요. 원래대로 해피였고 정답이 1번이었죠. 체크를 풀어주고 저장하기, 돌아가기. 자 이렇게 해서 3번 원래대로 돌려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M자 버튼 눌러서 문제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삭제도 해야 되는데 X 버튼 눌러서 삭제를 하면 되는데 지금 나와 있잖아요. 20번째 문제를 삭제하려 합니다. 삭제하려는 20번째 문제는 지문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니 삭제할 경우엔 관련된 지문을 정리하세요. 한번 삭제한 데이터는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문에 관련된 문제를 삭제할 때 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해라 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듣기평가예요. 듣기평가고 1번부터 20번까지 있는, 그죠? 20번까지 있는 문제, 듣기평가 문제인데 이 듣기평가 음원이 있잖아요. 이게, 그죠? 이게 이 하나로 다 듣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삭제를 한단 말이죠. 아니,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지문으로 묶여 있어요. 이게 하나의 지문으로 20개짜리 하나의 지문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면 돼요. 1번에 M자 버튼 눌러 들어갈게요. 그러면 지문을 입력하는 걸로 돼 있고 입력함 관련 문제가 20문제로 돼 있어요. 그죠? 이 지금 1번 문제인데 관련 문제가 20문제로 돼 있어. 그러면 1번부터 20번까지 다 지문으로 관련된 문제, 묶여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상태에서 지문하고 관련된 상태에서 삭제를 하려 그래. 어떤 문제든지 간에 지문하고 관련된 문제를. 그러면 얘가 지금 1번에서 지문은 맨 앞에 있으니까요. 관련 문제를 20문제로 해놨는데 얘가 이제 삭제를 하나 했어. 그러면 관련 문제가 20문제가 아니라 한 문제가 날라갔으니까 삭제됐으니까 19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삭제를 할 때는 삭제를 이걸로 설명하니까 삭제하면 안 되니까 다른 걸로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 지금 지문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자 보시면 아래 지문을 보고 물으면 답하시오. 이거 보죠. 3번에 M자 버튼 들어가서 보면, 자 지문을 입력하는 걸로 돼 있고 관련된 문제 두 문제야. 그러면 3번 문제하고 4번 문제하고 지문하고 관련된 거죠. 그죠? 자 이거죠. 자 그래서 3번 문제하고 4번 문제 지문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 4번을 삭제를 했어. 예를 들어서 클릭해서 4번 문제 삭제를 합니다. 지문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런 뜻이고, 확인 눌러서 삭제를 했어. 자 그러면 4번 문제가 삭제가 됐잖아요. 이렇게 4번 문제가 없어졌죠? 삭제가 됐어요. 자 그러면 3번 가다 보면 관련 문제가 두 문제인데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를 삭제했잖아요 조금 전에. 그러면 관련 문제를 두 문제가 아니죠. 이게 한 문제가 되는 거죠. 한 문제를 삭제했으니까. 그죠? 이렇게 고쳐주라 라는 얘기예요. 삭제된 만큼 관련된 지문에서 빼서 그 관련된 문제를 맞게 고쳐줘라. 그런 아까 그 대어상자 경고창 뜬 게 그 얘기예요. 이렇게 고친 다음에 저장하기 눌러서
관련 문제를 한 문제로 다시 맞게 고쳐줘라. 왜 그러냐면 그 지문 정리를 잘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랜덤으로 문제가 섞이기 때문에 지문이, 그죠? 이 문제를 좀 쉽게 설명해야 되겠네. 메모장에서 1번 예를 들어서 지금 일곱 문제가 있는데 1번, 2번, 3번 이거는 이제 1번에 입력한 지문하고 관련된 문제예요. 1, 2, 3번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리고 4번하고 5번은 지문하고 상관없는 그냥 일반 문제예요. 다시 6번에 지문이 있고 7번까지 6, 7번이 또 하나의 지문으로 묶인 거야.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제 우리가 지문이 있는 3번 문제를 지웠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이게 3번이 되잖아요. 그죠? 하나씩 문제가 올라가죠, 번호가.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에 있는 지문 여기서 관련 문제가 3이었잖아요. 3번. 3번이 아니라 세 문제가 지문하고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1번 문제까지 같이 묶여진단 말이야. 지문으로. 지문이 아닌데 3번 문제는.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번 그 지문, 아니 1번 그 문제 M자 버튼 눌러 들어가서 관련 문제를 두 문제로 해줘야 이게 3번 문제가 1번 지문하고 관련된 문제가 아닌 일반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관련 문제를 두 문제를 고쳐주면. 아시겠죠? 그렇게. 그럼 좀 이해가 편하시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제할 때는 그 지문의 관련 문제를 정리를 해줘라. 뭐 지문하고 관련 없는 문제, 그냥 일반적인 문제는 삭제해도 뭐 따로 손 빠질 거 없어요. 그냥 삭제하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잠깐만.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장함이 있는데, 저장함은 뭐 하는 거냐면 그 쇼핑몰에서 이렇게 물건을 쇼핑 카트에 담듯이 이 저장함, 그 문제은행에 있는 그 문제들을 저장함에 담아서 그 저장함에 담긴 문제들을 가지고 새로운 문제를 출제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자, 문제은행 관리에서 저장함에 담을 수 있는 거는 테스트 입력 1번에서 입력한, 그러니까 앞에 대괄호 안에 G라고 써 있는 그 시험들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저장함 기능은. 해서 들어가요. 타이틀 클릭해서 들어가. 그럼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각 문제 위에 체크박스가 있어요. 그죠? 선택해. 선택했어요. 그죠?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저장함, 문제 담기를 선택을 합니다. 저장함에 담았습니다. 저장함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아직 이동하지 않겠어. 더 담아야 되니까. 가서 또 다른 G로 돼 있는 이거 한번 해볼까요? 1번 들어가요. 들어가서 1번, 3번 선택했어. 그래서 이것도 문제에 담았어. 담고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저장하면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저장함에 담긴 문제들이에요. 이게. 그죠? 이거를, 자, 이건 전체 선택, 이거는 선택 해제, 아니면 그냥 하나씩 직접 선택해도 되고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걸 저는 다 선택할게요. 자, 다 선택해서 테스트 출제 버튼 눌러서, 자, 선택한 문제들로 구성된 테스트를 출제하시겠습니까? 확인. 자, 그러면 테스트 출제 메뉴로 가고, 조금 전에 조합해서 만든, 자, 저장함에서 만들어진 테스트입니다. 열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새로운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아시겠죠? 자, 보면 문제은행 관리에서 역사시험, 고구려, 백제, 신라 여기에 나오는 그 문제들을 선택해서 아래쪽에 문제 담기 해서 저장함에 담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시험 동영상 입력 테스트합니다. 여기 있는 문제들도 선택해서 아래쪽에 있는 문제 담기 해서 저장함에 담았어요. 그쵸? 해서 저장함을 열어서 아까 담겨 있었던 문제들을 다 선택하고 테스트 출제 버튼 눌러서 테스트를 출제했어. 그러니까 테스트 출제 관리에 가서 생겼어요. 이게. 그죠? 그래서 보니까 저장함에 담겨진 문제들이 이렇게 하나의 테스트로 출제가 됐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쓰는 건지 이제 아시겠죠? 그 저장함에 문제은행에 있는 문제 중에서 대괄호 안에 G라고 써있는 테스트 입력 일반에서 입력한 문제들은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저장함에 담아서, 그죠? 자기가 출제하고 싶은 문제만 이렇게 골라서 저장함에 담아서 그것들을 테스트로 출제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출제를 하면 테스트 출제 관리에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다 된 게 아니고 이렇게 만들면 출제 과목이 없잖아요. 출제 과목이. 그죠? 우리가 설정 안 했잖아. 그냥 문제만 조합해서 우선 가출제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놓은 상태죠. 그래서 녹색 버튼 눌러서 들어가서 골라줘요. 아니, 선택해줘요. 과학이냐 뭐냐 과목을 선택을 하고 응시 그룹도 선택해주고 나머지 것들도 바꿀 거 있으면 바꿔서 저장을 하면 완벽한 시험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복사한 거니까 삭제해도 상관없어요. 원본 문제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더 설명드릴 게 있나? 자, 그리고 이제 조합해서 출제하는 거 말고 이 하나하나씩의 그 문제은행 타이틀들을 선택해요. 해서 선택한 것들 중에서 삭제 누르면 삭제 되겠죠. 그리고 테스트 출제 버튼을 선택하면 이것들을 다 테스트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은행 관리에서 빠지고 테스트 출제 관리로 넘어가고 이것들은 이제 학생들이 테스트에 응시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 있는 아이콘 테스트 출제 관리에서 설명드려야 되겠네. 자, 이런 식으로 문제은행 관리에 있는 목록에서 문제들을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거 없었죠? 그럼 여기에서 문제은행 관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